왜 나는 자꾸 사람들에게 만만하게 보일까?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도움을 줬을 뿐인데 어느새 도와주는 게 당연한 사람이 되어 있고, 배려한 것뿐인데 거절 못하는 사람이라는 꼬리표가 붙고, 한마디 말로 분위기를 맞춰줬는데 그게 결국 의견 없는 사람처럼 비춰졌던 순간,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말 한마디가 당신을 드러내고 당신의 위치를 정합니다. 조심스럽게 말한다고 해서 존중받는 게 아니고, 잘 들어준다고 해서 신뢰를 얻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내뱉는 작은 표현, 미세한 태도, 말의 무게로 당신을 평가하고 태도를 결정짓습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당신이 한 말 한마디를 보고 이 사람은 좀 만만하겠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을 바꾸는 건 당신의 다음 한마디입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이 되려 노력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만큼 배려하고 도와주고 손 내밀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이 당연시되고 말 한마디의 무게가 가벼워질 때 관계는 조용히 무너집니다. 하지만 정작 그 따뜻함이, 그 조심스러움이 누군가에게는 허락된 틈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몇 년 전 일입니다. 63세의 이대성 씨는 조용한 성격에 친절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늘 착하신 분이라는 평가를 듣고 살았습니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도 신뢰가 깊고 아파트 주민회의에서도 조용히 남의 의견을 들어주는 사람이었죠. 어느 날 이웃 주민이 와서 말했습니다. 대성 씨, 저희 집 수도가 고장 났는데 혹시 공구 좀 빌려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럼요. 쓰시고 편할 때 주세요. 그 말 한마디가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공구 하나였던 부탁이 며칠 후에는 조금 봐주시겠어요? 이것 좀 같이 해주실 수 있을까요? 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대성 씨는 번번이 거절하지 못하고 네, 뭐 도울 수 있을 때는 도와야죠. 하고 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어느 순간부터 매주 이웃의 자잘한 일거리를 당연히 떠맡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허리 통증이 심해 병원을 다녀온 후에도 이웃은 찾아와 말했습니다. 대성 씨 또 좀 부탁드려요. 잠깐이면 되거든요. 그 순간 대성 씨는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편한 사람이 되어 있었지?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 번도 싫다 말하지 않았고 매번 조심스러운 말투와 미소로 일관했기에 상대는 이 사람은 부탁을 거절 못하는 사람이라고 인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에게 좋게 보이려 합니다. 말투를 부드럽게 하고 표정을 누그러뜨리고 상대의 말에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하세요 하고 쉽게 맞춰줍니다. 하지만 그렇게 조심스럽게 만든 말투는 때로는 나를 판단할 기준이 됩니다. 말끝이 흐려져요. 이분은 뭘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죄송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말들을 들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지나친 배려, 지나친 조심, 그리고 불필요한 사과는 결국 나를 자신 없어 보이게 만드는 태도로 굳어집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상대방에게 이 사람은 조심스러우니 쉽게 말해도 되겠구나라는 판단을 안겨줍니다. 무의식적으로 누군가의 태도에서 나의 약점을 읽히게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과연 나는 지금까지 어떤 말을 해왔는가?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인상으로 남아있는가? 말은 그저 전달 수단이 아닙니다. 어떤 말은 나를 지켜주고, 어떤 말은 나를 드러내며, 어떤 말은 나를 약하게 만듭니다. 무심코 한 괜찮아요. 그렇게 하세요. 제가 미안하죠라는 말들이 언젠가 상대의 마음속에서 이 사람은 늘 받아주는 사람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내가 그렇게 보이고 있다는 걸 내가 모르는 순간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목소리의 볼륨이 아니라 단호한 태도입니다. 지금부터는 말을 줄이는 게 아니라 말의 무게를 늘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것에는 그건 좀 아닌 것 같네요. 부탁을 들어주기 어렵다면 이번에는 힘들겠습니다. 의견을 제시할 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분명히 표현하세요. 상대는 당신의 말투를 통해 당신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관계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자동으로 나를 존중해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말 한마디의 무게와 태도에서 그 존중은 시작됩니다. 그동안 너무 조용히, 너무 배려하며, 너무 양보하며 살아오셨다면, 이제는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 나를 지켜주는 말인가? 당신이 바꿔야 할 것은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 당신이 내뱉는 그 말 한마디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살아오며 말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무심코 넘기게 되는 것도 말버릇입니다. 별 생각 없이 하는 말, 대답처럼 내뱉는 습관적인 표현들이 사람들에게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주는 기준이 된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한 가지씩 짚어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말투 나도 모르게 쓰고 있진 않으신가요? 그냥요 별건 아니고요. 65세 유경자 씨는 사람들에게 늘 조용하고 겸손하다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어느 모임에서든 말끝을 조심스럽게 흐리며 상대방의 반응을 먼저 살피는 태도를 보여왔죠. 그녀는 강하게 말하는 것이 괜히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 것 같아 늘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긴 한데요, 꼭 맞는 건 아니니까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아무것도 아닌데요. 괜히 말씀드려서 죄송하네요. 모임에서는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 가족 모임에선 트러블을 피하기 위해 경자 씨는 늘 자신의 의견을 애매하게 표현해 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녀의 의견은 회의 시간에도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였고, 가족들은 그녀의 말을 엄마 그냥 말하는 거야 라며 가볍게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딸이 결혼 문제로 중요한 상담을 하러 왔을 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엄마, 이 사람 만나보니까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어떡하지? 좀 걱정되기도 하고. 그녀는 속으로는 몇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었지만 딸이 기분 나쁠까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너 마음이 그렇다면 괜찮겠지. 엄마야 뭐든 잘 됐으면 좋지. 그러자 딸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역시 엄마는 늘 그냥 그런 식이야. 딱히 뭐 결정해주는 건 없어. 순간 경자 씨는 멍해졌습니다. 본인은 딸의 결정을 존중하고 싶어서 조심스럽게 말한 건데 딸은 오히려 자신을 무책임하다고 여긴 것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말을 조심하는 것과 말이 흐리다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말끝을 흐리는 태도는 상대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신호입니다.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그냥 제 생각인데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이런 표현은 마치 나도 내 말에 책임질 수 없다는 인상을 남깁니다. 상대는 그 태도를 보며 이 사람은 자신이 없구나, 또는 이 사람 말은 믿고 따라가기 어렵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말을 조심하면서도 분명하게 전달할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조심이 아니라 자신 없음으로 전달될 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저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 방향이 더 안전할 거라고 판단했어요. 그 선택은 분명 장단점이 있지만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은 당신의 말을 진지하게 듣고 신중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중요한 건 단어가 아니라 말의 구조와 태도입니다. 말투에 담긴 확신과 분명함이 결국 당신의 위치를 정해주는 겁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지나친 겸손입니다. 별것 아니에요. 아유, 저는 그런 거 잘 몰라요. 저 같은 사람이 뭘 알겠어요. 칭찬을 들었을 때 이렇게 대답하고 계신가요? 처음에는 이런 겸손이 미덕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면 사람들은 당신을 정말 별것 아닌 사람처럼 여기기 시작합니다. 말이 계속해서 나를 낮추면 결국 스스로도 그렇게 행동하게 됩니다. 칭찬을 받았을 때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나름대로 신경 쓴 부분이에요.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열심히 해봤는데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연스럽게 인정하는 태도는 오히려 더 신뢰를 얻고 상대방에게 당신의 성숙함을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필요 없는 사과입니다. 죄송해요. 괜히 말 꺼냈네요. 제가 괜히 신경 쓰였나 봐요. 괜히 말씀드려서 불편하셨죠? 사과는 실수가 있었을 때 하는 것이지 존재에 대한 허락을 구하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이 뭔가 잘못한 게 없음에도 사과한다면 상대는 그것을 권위의 포기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당신을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사과는 꼭 필요한 순간에 단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잘못이 없는 순간에는 감사합니다. 유의하겠습니다와 같은 표현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을 뿐인데 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그냥 말한 건데 왜 아무도 진지하게 듣지 않을까? 그 이유는 당신의 말투와 말버릇이 이미 상대의 태도를 결정지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입 밖으로 나오는 단어 하나, 말의 끝맺음 하나가 관계 전체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당신의 말은 당신의 존재감입니다. 말을 많이 하면 중심에 설 수 있을 것 같고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들어줄 것 같죠.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당신은 점점 흐릿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이 말이 처음 들으면 조금 억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관계를 쌓아왔고 말로써 위로도 조언도 해왔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삶의 경험이 많아지다 보니 누군가에게 해주고 싶은 말도 많아집니다. 하지만 말이 길어질수록 그 속에 담긴 중요한 것들은 점점 흐려집니다. 70세 전인수 씨는 오랜 공직 생활을 마치고 퇴직 후 지역 사회 모임에서 활발히 활동해왔습니다. 경험이 많고 사람을 좋아해서 어떤 자리든 대화의 중심에 서는 일이 많았습니다. 문제는 말이 너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옛날에 시장 계실 때 말이야. 그분하고도 내가 직접 이야기했지. 그때 내가 뭐라고 했는지 아나? 그게 말이야, 우리 회의에서. 그의 말은 언제나 길었고 한 번 시작하면 끝이 없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은 처음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계를 보거나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서 결론은 뭔데요? 이야기는 재밌는데 너무 길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회의에서 그의 발언 시간이 오면 사람들의 표정이 굳기 시작했습니다. 회의 시간은 지체되고 발언 순서가 오면 조용한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인수 씨는 그제야 느꼈습니다. 나는 중심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배경이 되어가고 있었구나. 말이 많아진다는 것은 두 가지 위험을 가집니다. 첫째, 말의 핵심이 사라진다는 것. 중요한 이야기라도 중간중간 다른 이야기로 새고 설명이 길어지면 듣는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요점을 놓치게 됩니다. 둘째, 말에 힘이 실리지 않는다는 것. 지속적으로 말이 많아지면 결국 사람들은 또 이야기하시네라며 귀를 닫게 됩니다. 말은 많을수록 그 가치는 줄어들고 짧지만 굵게 할수록 상대에게 오래 남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히 좋은 말을 했는데 왜 아무도 기억 못하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상대가 자꾸 딴청을 피우는 느낌이 들었어. 나는 중심에 서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사람들 눈이 흐려지더라고. 이런 경우 문제는 말의 길이와 구조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의 길이를 들으며 말의 중요도를 판단합니다. 내용이 길면 저건 그냥 정보야라고 판단하게 되고 짧고 간결하게 정리된 말은 저건 메시지야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정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속으로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하려는 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 이 이야기로 나는 어떤 생각을 전하고 싶은 걸까? 예를 들어, 여행 이야기를 하게 되면 단순히 어디서 뭘 먹고 뭘 봤는지를 줄줄이 설명하기보다는 이번 여행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무엇이었는가에 집중해서 짧게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주에 갔는데 불국사 앞에서 본 노을이 참 인상 깊었어요. 그 순간 문득 예전 일이 떠오르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더 알고 싶어서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일이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의 길이를 줄이면 오히려 대화는 깊어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침묵의 여백을 두는 용기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야기 도중에 침묵이 생기면 어색해질까봐 불편해하시는데 사실 대화에서 침묵은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말을 마친 뒤 잠시 침묵을 주면 상대는 그 말을 곱씹게 되고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말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멈춤이 줄 수 있는 무게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말은 정보 전달이 아니라 신뢰 전달의 수단입니다. 많이 말한다고 해서 신뢰가 쌓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말했는데 그 말이 가슴에 남는 사람이 진정한 중심입니다. 말이 많다고 당신의 자리가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중심은 말의 무게로 결정됩니다. 이제부터는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지금 이 말을 꼭 해야 할까? 이 말은 짧게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내 말에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나? 아니면 피곤해하고 있나? 말을 줄인다는 건 존재를 줄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존재를 더 또렷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죄송해요. 제가 괜히 그런 말을 했네요. 괜히 불편하게 해드렸죠? 이런 말 하루에 몇 번이나 하고 계신가요? 상대가 조금이라도 불편해 보이거나 대화의 흐름이 어긋났다고 느끼면 본능처럼 미안하다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사람들은 점점 당신을 어떻게 보게 될까요? 이 사람은 뭘 잘 몰라도 항상 미안하다고 하네. 괜찮다고 해도 또 미안하다고 하네.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가 잘못한 줄 아나 봐. 결국 상대는 당신을 자신감 없는 사람, 혹은 눈치만 보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식된 순간부터 당신의 말은 가볍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68세 윤상미 씨는 정 많은 분입니다. 말투는 늘 부드럽고 상대방이 불편해 보이면 먼저 말문을 닫아버리곤 했습니다. 무엇보다 사소한 일에도 사과하는 습관이 몸에 밴 분이었습니다. 마트에서 계산을 기다리다 실수로 사람과 어깨가 스쳤을 때도 아이고 죄송해요.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요. 버스 안에서 자리가 나서 얼떨결에 먼저 앉았을 때도 죄송해요. 혹시 제가 먼저 앉아서 불편하셨나요? 그리고 친구들과 모임에서 말을 꺼냈다가 의견이 맞지 않으면 제가 괜히 말 꺼낸 것 같네요. 죄송해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누구한테도 불편 안 주고 살고 싶어서 그래요. 하지만 그런 그녀에게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언젠가부터 친구들 사이에서 그녀의 말은 점점 묻히기 시작했습니다. 모임에서 자신이 말할 때는 아무도 반응을 하지 않았고 조금이라도 다른 의견을 내면 상미 씨는 원래 항상 미안하다고 하시잖아라며 가볍게 넘기기 일쑤였습니다. 그때서야 상미 씨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관계를 부드럽게 하려고 했을 뿐인데 내 존재를 흐리게 만들고 있었구나.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사과는 잘못했을 때에만 해야 힘이 있습니다. 사과를 자주 하면 그 말은 신호가 아니라 배경음이 됩니다. 또 죄송하다고 하시네. 또 미안하다고 하시겠지. 사람들은 사과를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습관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게다가 자주 사과하는 사람에게는 자신감 없는 태도가 덧붙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내 말에 힘이 실리지 않고 결국은 내 감정이나 의도도 무시되기 시작합니다. 비슷한 문제는 공감에서도 나타납니다. 공감은 따뜻한 사람의 미덕입니다. 하지만 공감만 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잃게 됩니다. 상대가 슬픈 이야기를 할 때, 분노의 이야기를 할 때, 무조건 맞장구를 치고 맞춰주고 끄덕이기만 한다면 어느 순간부터 상대는 당신을 의견 없는 사람으로 인식합니다. 그럴 때는 차라리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런 상황이면 정말 힘드셨겠네요. 다만 제 생각에는 조금 다르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공감과 의견 제시는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상대를 위로하면서도 내 입장은 분명히 밝힐 수 있어야 관계는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이제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연습해야 합니다. 먼저 불필요한 사과는 하지 마세요. 실수가 아닌 일에는 사과 대신 이해와 배려의 말로 바꿔보세요. 이해 불편하셨을까봐 걱정되네요.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둘째, 공감은 감정에 머무르지 말고 생각까지 확장하세요. 그 마음 정말 이해돼요. 그런데 그 상황이라면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셋째, 내 감정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상대방을 배려하면서도 내 감정을 숨기면 결국 나는 지칩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솔직히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했어요. 이런 말도 얼마든지 공감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사과와 공감은 관계의 윤활유입니다. 하지만 너무 자주 쓰면 기름이 아닌 미끄러짐이 됩니다. 우리는 평생 사람과 부딪히며 살아갑니다. 그 안에서 친절하게 살았고,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배려를 선택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젠 알고 계셔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세상은 나를 어떻게 대할지를 결정합니다. 말은 단순한 소통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격, 태도, 품격, 그리고 자기 존중의 깊이까지 그대로 드러납니다. 어떤 말을 쓰느냐, 어떤 말은 피하느냐, 어떨 땐 입을 닫고, 어떨 땐 한마디를 정확하게 던질 줄 아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존중받는 어른입니다. 이제부터는 말을 줄이는 기술보다 지키는 기술을 익히셔야 합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고 인생 경험이 많아도 그 경험이 말로 표현되지 않으면 세상은 당신을 가볍게 여길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당신의 말 속에 5가지 기준을 세워보세요. 이 5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어떤 자리에서도 가볍지 않고 당당하면서도 부드럽게 존중받는 말하기가 가능합니다. 첫째, 단어보다 태도에 힘을 실으세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불안한 말투와 눈치를 보는 자세는 상대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같은 말이라도 어깨를 펴고 시선을 마주하며 말하면 신뢰를 얻습니다. 괜찮아요라는 말보다 괜찮습니다라는 확신 있는 말이 더 큰 힘을 가집니다. 둘째, 침묵은 당신의 편입니다. 말을 계속 이어가야만 분위기가 이어질 거라는 오해는 내려놓으세요. 때로는 침묵이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말을 다 하고 난 뒤 여유 있게 쉬는 그 쉼표가 당신의 말에 무게를 더해줍니다. 셋째, 사과보다 명확한 입장을 가지세요. 사과는 분명한 책임이 있을 때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습관처럼 사과를 한다면 그 순간부터 당신은 스스로 자신을 깎아내리는 사람이 됩니다. 대신 입장은 분명하게 밝히세요. 그 점은 생각이 다릅니다. 이 부분은 조심스럽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넷째, 공감은 감정이 아니라 방향으로 전달하세요. 공감은 맞아요, 맞아요가 아니라 그 마음은 이해돼요. 그런데 이런 시각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처럼 상대의 마음을 안아주면서도 내 방향을 잃지 않는 방식으로 말해야 합니다. 다섯째, 존중받고 싶다면 먼저 스스로를 존중하세요. 아유, 저는 별거 아니에요. 이런 말은 겸손이 아니라 자기 부정입니다. 존중받고 싶다면 스스로의 삶과 말에 자부심을 가지세요. 감사합니다. 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당신은 더 이상 가벼운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의 말이 당신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당신의 말은 다른 사람에게도 메시지를 줍니다. 이 사람은 쉽게 말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경청할 줄 알고 정확하게 표현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겸손하되 자신을 낮추지 않는 사람이다. 이제는 그런 인상을 줄 차례입니다. 그동안 당신이 살아온 품격 그대로 말에서도 품격을 지켜야 합니다. 말이란 참 묘한 겁니다. 때론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한마디가 사람을 무너뜨리죠. 하지만 오늘 당신이 하게 될 그 한마디, 그건 당신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존중받는 사람은 결코 소리 높이지 않습니다. 그저 정확하게 말할 뿐입니다. 이제부터는 당신의 말을 통해 당신의 삶이 더 당당해지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이제는 말로써 지혜를 실천할 시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